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스위칭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스위칭 컨셉은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환자의 그 뼈나 소프트티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임플란트 회사들이 플랫폼 스위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사의 그 임플란트는 플랫폼 스위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의 그 외형과 어버트먼트 외형의 직경이 사이즈가 같은 경우는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의 직경과 연결되는 어버트먼트의 직경에 차이가 나서 이 사이 공간이 생긴 것을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라고 있고, 그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의미 자체는 실제 요 다이아미터가 어버트먼트로 이행되면서 다이아미터가 작아져서 플랫폼이 바뀐다는 표현을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차피 커넥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커넥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터널 커넥션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나사선까지 뼈가 녹아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위쪽은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의 부위에 뼈들이 잘 재생되어 있죠. 앞에 이 임플란트는 쉐르세브라는 원바디 임플란트입니다. 원바디 임플란트고 이건 커넥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사 부위가 뼈에 박혀 있고 어버트먼트로 이행되는 그 가운데 목 부분이 직경이 작은 거죠. 결국에 보면은 궁극의 어떤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뼈에 고정된 나사 부위와 어버트먼트 사이에 연결 부위가 이제 직경이 작은 거죠. 결국에는 궁극의 어떤 그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그리고 어버트먼트 하반까지도 뼈들이 잘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좀 궁금하죠. 왜냐면은 이것도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인데 이 뼈들이 이제 좀 어버트먼트까지 차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 탑까지 지금 내려온 걸 보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크로 무브먼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바디 임플란트의 경우는 어버트먼트 커넥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버트먼트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거고, 이 경우는 아래쪽은 락킹 테이퍼로 이제 그 마이크로 무브먼트는 없지만은 위쪽에 스크루 지지 보철물 자체에서 모빌리티가 있어서 뼈들이 이렇게 녹아내린 걸로 생각됩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건 바이콘이죠. 어쨌든 이 모빌리티가 있는 데 따라서 이제 뼈가 반응을 하고요. 이건 다른 에스트라기 임플란트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리진 임플란트죠. 이스터널 버트 어버트먼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나사산 첫 번째 나사산까지는 뼈들이 녹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깊이 심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뭐 임플란트 주위 그리고 어버트먼트 하반까지 뼈들이 반응성으로 자라서 올라왔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디자인이 지금에 와서는 임플란트의 롱게비티, 그러니까 얼만큼 오래 가냐에 따라서 오래 가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든 임플란트 회사들은
플랫폼 스위칭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모든 치과 의사들은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걸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임플란트들이죠. 보시면은 여기도 뭐 아마 제가 확실한 브랜드는 모르겠지만은 깊이 심고 커넥션이 견고하면은 뼈들이 어버트먼트 하반까지 차오르죠. 그래서 최근 모든 임플란트 회사나 치과 선생님들은 깊이 심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예. 프로토콜 자체도 1mm 정도는 깊이 심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깊이 심게 되면 아무래도 뼈들이 올라오고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 되면은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깊이 심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전치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뼈 반응이 좋긴 하지만은 깊이 심지 않기 때문에 에머지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이런 임플란트들이 문제죠. 왜냐하면 깊이 못 심, 아마 이케 크리스탈로 심었다가 뼈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수명이 임플란트 수명이 한계가 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건 모 회사에서 광고하는 슬라이드인데 사진인데 인터넷에서 공개된 거라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터널 커넥션으로 갭이 없고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회사의 자사의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에 올린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인터널 커넥션이죠. 인터널 커넥션은 커넥션 부위에서 1.5에서 2mm 구간은 본노스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위에 뼈들이 잘 차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플랫폼 스위칭 이펙트가 이제 이런 임플란트 주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아마 홍보하기 위해서 찍은 엑스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임플란트 주위에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이제 치과의사 부분도 있고 제조사의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치과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개발하는 것은 제조사의 문제죠. 선생님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래도 서브 크리스탈로 심어줘야지 이런 플랫폼 스위칭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결국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 2, 3번에 대해서 3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터널 커넥션에 플랫폼 스위칭 효과가 없는 디자인이죠.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디자인했죠. 익스터널인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커넥션 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스위칭 효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익스터널 3i 그룹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바이코이나 이런 데서도 그 효과를 노리고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결국에는 이 인터널 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랫폼 스위칭 효과가 다 증가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인터널 커넥션 효과, 인터널 커넥션을 갖는 임플란트 회사들은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플랫폼 스위칭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임플란트의 직경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티피컬하게 일어난 게 구치부 쪽이고 구치부에 와이드를 심었을 때 어버트먼트의 직경이 작아지면은 플랫폼 스위칭 효과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버트먼트 디자인인데 어버트먼트로 보시면은 이 커넥션 사이즈는 회사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보시면은 국내 임플란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긴 그 진지발 커넥션, 그러니까 우리는 에머전시 프로파일을 하거든요. 에머전시 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위를 말하는데 이 긴 것들을 지금 최근 거의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도 다 만들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약간 깊이 심고 EH, 에머전시 하이트가 좀 큰 어버트먼 쓰면 쓸수록 플랫폼 스위칭 효과가 더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알려져서 대부분 임플란트 회사들도 그걸 권장을 하고 또 모든 치과사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실정이 있는데 이 정확한 어떤 지오메트리나 어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좀 깊이 심어라. 그 다음에 깊이 심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뼈들이 이제 결국 재생되고 그 뼈를 다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어버트먼트의 에머전시 하이트, 그러니까는 올라오는 그 하이트가 긴 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좋더라는 게 이제 거의 다 아는 내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스위칭의 디자인과 결국에는 어버트먼트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도 녹는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뼈가 녹아서 페리 임플란티티스가 생기는 환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뭐 거의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거의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버트먼트의 마이크로 무브먼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연구하고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사로 고정하기 때문에 나사 고정 체조, 어버트먼트하고 픽처를 1대1로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어버트먼트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버트먼트가 픽처보다 뭐 100분의 2, 100분의 3 정도 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인터널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 어버트먼트가 픽처의 그 웰보다 포스트 웰보다도 100분의 2, 3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갭으로 결국에는 입안에는 세균들이 들어가서 세균이 자라고 이 세균이 이렇게 교합을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올라온다는 내용들은 지금 치주과에서도 가장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임플란트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버트먼트하고 픽처의 피팅 문제인데요. 이제 피팅을 두 가지로 많이 나누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갭 피팅이라고 하죠. 갭을 줘서 하는 피팅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프 줘서 모스 테이프를 준 이유는 이 프레저를 누르면은 이제 힘이 가해지면은 결국에는 이 면들이 맞게 되죠. 공착 없이. 그래서 프레저 피시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교합력을 받으면은 이렇게 틈이 벌어지더라 하는 그 샘 사진이죠. 그래서 샘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속 그 엑스레이를 촬영한 어떤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공간들이 마이크로 리키지가 생기고 결국 마이크로 갭이 마이크로 리키지를 이제 그 일으키고 이 안에 세균들이 계속 이렇게 리키지에서 펌핑돼서 나온 것을 대부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리키지에서 뼈들이 이제 녹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널은 조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익스터널은 임플란트 위에 어버트먼트 놓이지만은 인터널은 임플란트 픽처 내부로 이렇게 어버트먼트 끼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볼트도 있고 그다음에 어버트먼트도 있고 임플란트 픽처도 있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은 이렇게 밴딩이 쉽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리키지가 마이크로 갭들이 더 증가합니다. 이스터널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역으로 가는 추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터널을 고집해서 쓰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스터널이 왜 그러냐면은 어버트먼트가 위로 끼어지기 때문에 그 어버트먼트 두께가 증가하고 나사 볼트의 사이즈도 그러니까 직경도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프랙처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터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스터널은. 근데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버트먼트가 안으로 끼어 들어간 구조이기 때문에 픽처의 살 두께도 얇아지고 어버트먼트도 얇아지니 결국에는 어버트먼트도 이렇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고 픽처도 부러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하신 분들이나 어느 특정 대학 선생님들은 인터널은 아예 안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죠. 그다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갭이 생기는 무브먼트가 생기면은 나사가 풀리는 거죠. 예. 나사 풀리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 풀린 나사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골드 코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코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코팅을 했었어요. 이 나사 힘으로 이게 풀린 걸 막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나사보다도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사가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가 풀려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터널 고집하신 분들이 이런 약점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스터널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인터널 쓰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프랙처 위기가 이제 많이 닥치죠 저한테. 같은 환자예요.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이미 부러졌죠. 이 부러진 게 어디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입안선을 못 찾고 아마 환자가 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 간격으로 찍은 사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와이드를 심어주시면은 아마 프랙처에 조금 더 프랙처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치주과에서 발표된 저널이죠. 2007년 정도 저널로 이게 임플란톨로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그 갭에서 그 엔도톡신이라든지 박테리아 오리진의 어떤 그 이물질, 류키지가 일어나서 이게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크레스탈 본로스가 생긴다는 거고 이 펌핑 이펙트 그러니까 리키지의 어떤 범위만큼 뼈가 녹는다는 어떤 내용의 발표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뭐 재치과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 모든 환자한테 일어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건 그 미국 치주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죠. 입안에 세균이 있으면은 뇌경색도 일어나고 심장 질환은 아예 그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스테오피니아, 다이벳, 그다음에 그 프리네탈 티슈에 어떤 악 영향을 준다는 게 지금 미국 치주과 학회에서 공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대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입안에 이제 이런 세균들이 자란다면은 뭐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당뇨 환자하고도 연관성이 많은 걸 보거든요. 실제로 이가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된 환자들은 당뇨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한 10개 이상 심어 놓으면요, 냄새가 나는데 환자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하고 환자 이해를 구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고 제조사의 문제죠.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임플란트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원하시면 빼고 냄새가 안 나는 임플란트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붙은 임플란트를 빼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환자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고 EH가 다양한 어버트먼트 시스템을 갖는 임플란트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레팅에서 이렇게 락킹이 되는 구조들은 이 사이가 완전히 허메틱 실링이 돼서, 그러니까는 통조림 같이 진공 상태로 이제 돼서 이 안에 오랄 플루이드가 뭐 블러드 들어가 있죠. 그래도 세균이 자라지 않는 조건들이 되는 거고, 이제 솔리드가 좀 좋았던 게 이런 거였었어요. 또 이렇게 나사로 고정해서 갭 피팅을 주지 않고 프레셔 피팅을 증가시켜서 코니카 C를 만든 거죠. 그래서 코니카 C를 만드니까 훨씬 더 이런 그 마이크로 리키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죠. 깊이 심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제조사에서는 1번과 2번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임상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그 이미 녹을 걸 계산하고 깊이 심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녹았다. 이런 저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들은 녹을 거 예상해서 그냥 그 이쪽을 스무스 서피스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아마 독일계 회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커프들이 크죠. 커프가 이제 나사가 없으면은 그 임플란트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의 그 밴딩 무브먼트가 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이 돼도 나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데드 스페이스가 최소화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계통의 회사도 그렇고 유럽 회사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도 꽤 많이 그렇고요. 근데 한국이나 이쪽 그 회사들은 나사산을 위쪽까지 내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카운터 싱크를 하기 싫은 거죠. 크리스탈 쪽에. 그래서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을 걸 계산해서 좀 깊이 심어야지 이제 된다는 내용들이 뭐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이 공개돼 있어서 뭐 지금 뭐 숨길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따져 보시면은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녹았더라. 이렇게 심었더니 뭐 녹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녹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임상들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깊이 심을 때 어떻게 깊이 심느냐도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많이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리스탈 본을 통과해서 칸셀레스 본 쪽에 깊이 심었던 게 꽤 있었어요. 하악 같은 경우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캐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악 기준으로 이제 나살 플로어나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 쪽에 이제 인게이지 되면은 깊이 심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EQ 크리스탈을 심는 거고, 이건 이제 그 브레네마에서 많이 그 주장했던 거죠. 예전에 1990년대, 80년대 주장했던 건데, 바이코티칼로 심으면 오래 가더라.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근은 이런 스타일의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이제 개념이 생긴 거죠. 서브 크리스탈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크리스탈 본은 이제 단단하지만은 물론 이제 약한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 칸셀레스 본이 약한 경우는 이 임플란트가 안 붙습니다. 뭐 오세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유착이라고도 하죠. 골유착. 뭐 정확한 내용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이렇게 오크자 엘로딘을 줬을 때 이 임플란트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이게
D3, D4번 경우는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수르륵 빠져버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와이드를 심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링갈이나 버칼 코티칼 본 쪽에 엑스트라 앵코리지를 얻지 않으면은 서브를 심는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해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악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죠. 깊이 심어도 사이너스 플로어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케이스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깊이 심어주니 뼈들이 너무 자라서 사실은 어버트먼트 하반까지 자란 거죠. 그래서 소켓 리프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위로도 생기고 아래도 생겨서 오래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참고로 이 소켓 리프팅 할 때 이게 아마 피로만 치웠을 겁니다. 아마 다른 그라프트는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링갈 쪽으로 팔라탈 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코티칼 본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서브를 심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는 코티칼 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켓 리프팅하고 하시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뼈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깊이 심었죠. 타치과에서 해오신 건데 깊이 심으니까 뼈가 녹더라도 버티칼로 이렇게 녹죠. 그러니까 옆에는 버텨지고 이게 이제 포켓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뼈의 높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최근은 다 이런 쪽으로 거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종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알베알 본 레벨을 우리가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제 많이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디자인이죠.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 된 임플란트를 쓰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 무브먼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커넥션 구조를 쓰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허메트 실링, 그러니까 이제 코니컬 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버트먼트하고 피초 사이, 그러니까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완전히 밀봉이 돼서 마이크로 리키지가 없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두 가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이태리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 회사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온바디는 2kg 심었고요. 그 다음에 온바디인데 어떻게 보시면은 그 플랫폼 스위칭 효과가 있는 거죠. 요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투바디, 락킹 테이퍼를 카피한 것 같아요, 여기도요. 결국에는 투바디인데 서브로 약 1mm 심은 경우도 있고요. 투바디, 그러니까는 어버트먼트하고 피처가 이제 연결되는 구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고 결국에는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인데 더 깊이 심었죠. 그 깊이 심어서 뼈들이 보존된다는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칸셀리스 본 쪽이 조금 D3, D4본 소프트본이면은 아마 이쪽을 권장한 것 같아요. 크리스탈 본 앵커리지로 권장하고, 그 다음에 칸셀리스 본이 좀 이렇게 단단한 경우는 서브로 심는 거 권장하고, 애매한 경우는 약간 서브로 넣어서 플랫폼 스위칭 효과를 얻어서 뼈를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현실적이잖아요. 이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치과에서 할 수 있고, 조금 컨셉만 갖추시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본과 소프트 주위의 헬스를 프로모트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표면이야 뭐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SLA로 이제 판명이 났고, 최근 들어서
나노 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0마이크론짜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붙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플란트하고 퓨처가 잘 붙어야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나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마크로 디자인이고 이제 마이크로 디자인으로 가면은 이 SLA죠. SLA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 산으로 부식시켜서 샌드브레스 등의 산으로 부식시켜서 이런 거칠기를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하죠. 왜냐하면은 이 거칠기가 1마이크론이면은 좀 스무스하고 2마이크론, 3마이크론 이렇게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들이 거의 3마이크론 정도의 이 거칠기를 가지고 있고 논문에서는 1.5마이크론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노출됐을 때 세컨더리 인피션이 심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라만이나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이 그 마이크로 러프니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표면에 이런 그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 세포가 잘 부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노 서페스를 이제 구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그 임플란트 테크놀로지, 임플란트 사이언스의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면은 조금 더 편해지고요. 그 이런 그 SLS 서피스에 나노 20나노짜리의 어떤 그 파티클들이 계속 생기면은 균일하게 이게 1마이크론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엑스트라 그립력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잘 유지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나노 갖고 있는 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뇨나 뼈가 안 좋은 환자들한테 유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깨끗하다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연꽃잎이 있잖아요. 연꽃잎이 대표적인 나노 서페스입니다. 그 물기가 어떻게 되죠? 떨어진 후에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 표면이 깨끗하잖아요. 하다못해 그 잠자리나 곤충들 날개 있죠. 날개도 대표적인 나노 서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 온 날이라든지 이런 날 물론 날아다니지 않겠지만은 이 습기가 침투를 못하는 이 구조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물 분자보다도 이 서페스의 그 분자 구조가 이런 게 더 작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노가 지금 트렌드고 친수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논문 쪽에서는 친수성하고 오세 인터그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뼈의 재생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많이 가고 있냐면은 결국 서페스의 그 마이크로는 너무 증가하지 않고 1.5마이크론 정도의 어떤 러프니스를 갖고 결국 표면을 나노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잘 붙고 깨끗하고 이제 결국 오래가는 그 다음에 이 깨끗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컨더리 인펙션에서 좀 강력하죠. 그러니까 뼈가 좀 녹아도 표면에 노출돼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로 알고 돼서 이제 임플란트가 오래 보존되는 쪽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서피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수성은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조금 광고가 좀 사라질 것 같고 나노 쪽으로 아마 계속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커넥션 이야기인데요. 결국 커넥션인데 갭 피팅하고 프레즈 피팅 있죠. 요새는 갭하고 프레즈 피팅이 같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프레즈 피팅이 일어난 쪽이 이제 누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퓨처 프랙처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한 번 이제 누르징이 되면은 스크루도 부러지고 뭐 어버트먼트 부러지고 뭐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커넥션이 유지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육각이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앞놈과 순놈 있죠.
결국 순놈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약 3도 정도 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돌기 때문에 나사가 풀린다고 요새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쪽이 해외 좀 메이저급 임플란트들은 거의 톡수나 이런 갭이 없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로테이션이 없는 톡수 플러스 거기에 좀 톡수 플러스까지 가면은 아마 나사 풀림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나사 고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공간이 없는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은 힘 주면은 이렇게 막 부러지고 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들이 없는 임플란트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앞에 두 개는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EH가 있는 임플란트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크리스탈 본의 어떤 두께나 상태에 따라서 씹는 깊이를 조절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4가지 중요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 되는 걸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예, 그건 거의 검증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인터널 거의 대부분 쓰시잖아요. 인터널 커넥션은 거의 플랫폼 스위칭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널 쓰시면서 약간 와이드를 심어주시면은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지금 쓰시는 임플란트라도 조금이라도 1mm, 2mm라도 깊이 심어주시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이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익스터널은 조금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을 구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터널도 더 임플란트 직경을 증가시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커넥션이죠. 마이크로 모먼트가 없는 커넥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임플란트도 꽤 많습니다. 마이크로 모먼트 없는 임플란트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모 회사의 그 락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거 쓰신 분들은 다른 거 못 써요. 아예 안 써요.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그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 되고 마이크로 모먼트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코니컬 실이 돼서 결국은 마이크로 리키지가 없는 임플란트를 쓰셔야죠. 마이크로 모먼트가 없다는 소리하고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니컬 실링이 되는 어버트먼트 커넥션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서브 크리스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멀티 레벨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멀티 레벨이 되는 어버트먼트를 쓰셔야지만이 선생님들이 임상이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깊이 심었는데 뼈가 자라나서 그걸 다 깎아내야 한다면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재생된 뼈를 또 다 없앤다는 것 자체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멀티 레벨이 되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쓰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멀티 레벨로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임플란트의 롱제비티 그러니까는 장기적 이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또 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고 뭐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서브 크리스탈로 그러니까 멀티 크리스탈, 멀티 레벨 임플란테이션이 되시고 멀티 레벨 어버턴트 시스템이
갖춰진 임플란트 시스템을 쓰신다면은 환자의 임플란트 주위의 뼈나 소프트 티슈는 계속해서 오래 보존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하신다면은 환자한테도 좋고 선생님한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